심한 무턱 또는 하악외소증은 턱끝 전진술, 지방이식, 필러로는 한계가 있다. 제가 이 수술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턱끝 전진술이 뭐 나쁘다, 지방이식이 나쁘다, 필러가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턱끝 전진술도 분명히 좋은 수술이고요. 지방이식도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필러도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냥 무턱이 아닌 심한 무턱이나 하악외소증의 경우에는 이 수술과 이 시술들이 환자분을 굉장히 심적으로 괴롭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이 무턱이나 하악외소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플로우 차트를 말씀드렸죠. 단순히 무턱이냐? 무턱은 누가 봐도 알아요. 나 무턱인지 아닌지 뭐 본인들이 다 알아요. 또 주변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체크하셔야 될 게 부정교합 유무예요. 내 교합이 안정적이냐? 그러니까 앞니로 냉면 끊어 먹을 수 있느냐? 어금니 들떠가지고 씹어 먹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교합이 있다면 무조건 악교정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양악이 됐든 뭐 원조라고 해서 턱만 하는 거기가 됐든 어쨌든 교합을 뭐 교정을 통해서라도 부정교합을 고쳐놔야 돼요. 왜냐면 이건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부정교합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입이 돌출됐냐를 봐야 돼요. 근데 돌출입이다. 근데 이 돌출입도 이 내용이 되게 웃겨요. 입이 나왔느냐를 판단하는 거는 코와 턱끝의 밸런스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됐을 때, 손을 이렇게 됐을 때, 코와 턱을 연결했을 때 입술이 달랑말랑한 비율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닿는지 안 닿는지만으로 판단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출입에 아주 심하다 그러면은 이거 역시도 악교정 수술의 대상이 돼요. 입을 밀어 넣는 수술이나 또는 턱을 앞으로 빼는 수술의 대상이 돼요. 근데 돌출입은 없고 약간 뭐 돌출입이 있는 정도다. 아주 심하게 돌출입이 있는 뽀로로처럼 나온 건 아닌데 약간 입이 나온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체크하셔야 될 건 이 하악 체부 볼륨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내가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이 볼륨이 어느 정도 내가 충분하다. 그러면 뭐 턱끝 전진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필러도 할 수 있고요. 또는 그냥 단순히 실리콘 보형물 넣는 이런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악 체부 볼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하악 체부 볼륨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술 밖에는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악 체부 볼륨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뭐 필러들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수술로 전진술이나 보형물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체부 볼륨이 부족한 분이 이런 수술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예요. 턱끝 전진술을 했고 또 턱에 지방이식도 했고 필러도 맞은 분이에요. 뼈랑 피부랑 음영을 겹쳐서 본 거거든요. 근데 또 여자분이니까 뾰족한 거 좋아해서 이렇게 밑으로도 맞아서 지금 턱선 보시면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이런 모습으로 돼 있죠.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거를 따로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턱이 짧은데 길게 하려고 필러를 이렇게 넣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긴 볼록해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되죠. 굉장히 어색해요. 체부 볼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전진술을 한번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전진술을 했는데 부족한 거죠. 전진량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방 이식도 해봤다가 필러도 다시 맞아봤다가. 그러다 보니까 필러나 지방 이식은 이렇게 둥그렇게 뭉뚱그려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필러로 또 뾰족하게 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환자분들이 표현하시기로는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옆모습으로 보면은 뭐 그럭저럭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진된 양은 되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홈페이지나 병원 광고글 이런 거 보면서도 이 옆모습만 보여주는 사진이 있으면 그건 좀 무시하세요. 왜냐면 45도나 아니면 정면 사진을 꼭 보세요. 왜냐면 체부 볼륨이 아무리 부족해도 옆면 사진에선 나오지 않아요. 전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술 했지만 전진된 양은 별로 많이 없어요. 이런 경우 효과를 못 보고 오히려 이런데 2차 각이 생기거나 계단 현상 때문에 2차 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여기 플레이트만 만져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또 한동안 있죠. 또 길이가 오히려 더 짧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마음에 안 드니까 필러 넣고 지방 맞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음영을 보면 이 두께가 어마무시하죠. 여기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필러 지방이에요. 뼈의 전진으로 나간 거는 1mm도 안 돼요. 뭐 이건 나갔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오히려 약간 후진된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금속만 사용됐고, 뼈 길이는 오히려 조금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되는 경우가, 이런 상태로 돼서 제게 오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턱이다 생각하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 플로우 차트 한번,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거울 보고 혼자서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걸 할지 이걸 할지 이걸 할지 고민해 보세요. 근데 환자분들은 지금 여기서 이 중간 과정이 없어요. 이 중간 과정이 없고 여기서 나 무턱이야.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면 무턱엔 턱끝 전진술 또는 무턱엔 턱끝 보형물 또는 무턱인데 필러 맞았더니 좋아졌다. 뭐 이런 식의 인터넷 광고글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저 무턱인데요. 턱끝 전진술하고 보형물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환자분 상태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영역이 진단 영역이에요. 여기가 진단 영역이고 여러분이 보시는 광고글은 전부 다 수술 영역이에요. 또는 시술 영역.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집에서 그냥 보면서 거울 보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볼 시간에 인터넷 보고 광고글에 낚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턱은 턱끝 전진술이야 라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보고서 나도 비슷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쉽게 가죠. 또는 뭐 그러고 나서는 뭐 비용 싼 거, 뭐 집 가까운 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대형 병원, 큰 병원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여러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진단이라는 영역이라는 거를 꼭 생각하시기 바래요. 저한테 무턱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저 무턱인데요. 턱끝 전진술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환자분 여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참 답드리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거울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이런 사진, 정면 사진, 측면 사진을 꼭 확인하시라는 거 말씀드릴게요.